안녕하세요. 어린이 조선일보 김서영 기자입니다. NI 4면 지면을 보시면 강아지가 비행기에 탑승한 채로 하늘을 보고 있는 귀여운 그림인데요. 항공사들이 강아지, 고양이 승객을 늘리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함께 읽어보고 문해력 쑥쑥 세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문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혜진이는 작년에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강아지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강아지는 전용 가방에 쏙 들어가 비행기 좌석 아래 앉았고 가족 모두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데 전용 가방에 들어가서 비행기에 탔다라는 내용이죠. 요즘 혜진이처럼 반려동물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비행기를 타는 강아지, 고양이, 애완새가 점점 늘고 있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탑승객이 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반려동물과 떨어지기 싫은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1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이란 무엇인지 지식의 팡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반려동물은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이 애완이라는 뜻이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려동물,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반려동물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완견이라는 표현보다 반려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한항공에만 2만 건이 넘는 반려동물 운송 신청이 있었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이라는 단어, 지식이 팡팡, 어휘력 쏙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송은요, 옮길 운에 보낼 소용해서요, 사람이나 물건을 이제 태워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2만 건이 넘는 반려동물 운송 신청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려동물과 떨어지기 싫고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코로나 전보다 거의 2배 늘어난 숫자죠. 저비용 항공사인 TA항공은 4배, 제주항공은 2배 이상 반려동물 탑승이 늘었답니다. 이에 항공사들은 탑승이 가능한 동물의 종류와 무게를 늘리고 있어요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탑승이라는 단어, 어휘력 쏙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승은요, 탈탑에 탈승해서 배나 비행기, 차 같은 그런 운송수단에 올라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 탈 수 있는 그런 동물의 수와 종류를 늘리고 있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항공은 6월부터 기내 반려동물 동반 탑승 허용 무게를 7kg에서 9kg까지 확대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반려동물을 실을 수 있게 확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세 번째 문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려동물 전용 멤버십이나 여행 상품도 생겼어요. 제주항공은 연회비를 내면 1년 동안 반려동물을 언제든지 데리고 탈 수 있는 펫 멤버십을 만들었습니다. 제주항공은 펫 멤버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 동안 반려동물을 어디든지 데리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회원 제도를 만들었고요. 대한항공은 반려동물 여행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주고 적립한 포인트로 반려동물 무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카이패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스카이패치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 항공사가 이제 반려동물 전용의 어떤 여행 상품을 만들면서 반려동물의 그 탑승객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단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항공기 탑승이 늘면서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이에 항공사들은 한 번에 탈 수 있는 반려동물 수를 제한하고 반려동물 전용 좌석을 만드는 등 여러 방법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수를 제한한다 해서 이 제한이라는 단어는요, 절제할 제에 한할 한에서 일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수를 제한한다 하는 것은 반려동물이 그 몇 마리 탈 수 있는지 그 숫자를 제한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탑승객이 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비행기가 안 그래도 이제 상공에 떠 있잖아요. 높이 떠 있어서 사실 비행기 자체도 타는데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동물까지 함께 타야 되면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또 배려하기 위해서 항공사들이 또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항공사들이 새로 만든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 번째 문단에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펫 멤버십을 만들었습니다. 제주항공은 멤버십을 만들었습니다. 멤버십이라는 것은 이제 연회비를 내면 1년 동안 반려동물을 언제든지 데리고 탈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대한항공이 나옵니다. 대한항공이 이제 반려동물 여행 횟수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고 그걸로 이제 반려동물 무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카이 패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 패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 답을 적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항공기 탑승이 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이는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동물의 알레르기가 있거나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항공사들이 반려동물 수를 제한하고 전용 좌석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할 때 지켜야 할 예절, 규칙에 어떤 것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적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려동물과 이제 여행지를 다니다 보면 꼭 목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줄이나 아니면 반려동물을 가방에 넣어 다니기. 왜냐면 아까 마지막 문단에도 언급을 했지만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목줄을 차고 아니면 가방에 넣고 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입마개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입마개를 해야 짖는 소리에 놀라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또 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입마개 같은 것도 하면 좋고요. 또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강아지들 이제 배설물을 꼭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걷다 보면 강아지가 이제 신호가 오면은 그 이제 공원이나 이런 바닥에다가 이제 배설물을 이렇게 분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치워야겠죠. 그걸 그냥 두고 가면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예절,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것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을 이제 함께 여행을 갈 때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할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NI 4면 해설강이었습니다.